안녕하십니까. 아까도 소개받았지만, 전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로 서울에 있습니다. 30여 년 역사가 됐고, 그 이사장을 몇 년 전부터 맡고 있고요. 영산국립대 이제 경제학과에서 공부하다가 퇴직을 하고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농지 문제가 이제 불거졌는데, 이게 그동안에 사실 농민들도 이 농지를 이렇게 크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농사 지어서 얻는 소득이 농가 평균당 1년에 1,000만 원 밖에 안 되니까, 전체 농가 소득의 3분의 1도 안 되는, 4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또 수십 년 동안 1,000만 원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애착이 별로 없는 거죠. 열심히 농사짓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새로 이제 농사 지을 분들은 이제 관심이 많고 농지를 농민이 소유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농사 짓는 분들, 특히 연로하신 분들은 이 농지를 최대한 좀 비싸게 팔았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이제 농지가 다른 정도로 좀 전용이 쉽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사실은 많이 갖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옛날처럼 이제 소장농 다수고 보수의 지주가 있을 때는 이제 농지를 농민에게 분배하는 이런 압력이, 사회적 압력이 강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편이죠. 그래서 이제 농지 문제는 이제 소유자하고 이용자가 이렇게 막 괴리된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이제 심해서 어떻게 수습해야 될 정도로 악화됐고, 그리고 농지 전용도 활발하게 매년 이제 한 1에서 2만 헥타르 사이로 이렇게 전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게 이 농지 방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도시 분도 이런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게 투기의 대상으로 이렇게 지금 오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농지법을 어떤 식으로든지 이게 개정이 돼서 이런 식으로 악용이 되지 않도록 장치를 하고, 그리고 농민들이 아닌 사람들이, 농민 아닌 사람 농지를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규제를 좀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또 개선을 내놨는데, 대단히 이제 위협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국회에서나 또 이 정당에서나 이렇게 토론을 그동안 많이 했는데, 경남 지역에서 현장에서 저는 이런 어떤 토론회, 여론 조성 작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경남에서 토론을 하게 된 것을 굉장히 자료집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거를 그냥 보시면은 잘 이해가 될 것 같고, 이게 설명을 하려면 한 1시간 반 정도 해야 되는데 30분도 아니고 25분에 허락한 게네. 제가 그래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는 내용은 넘어갈게요. 농지를 기본적으로 지금 LH 시흥광명지구에 투기를 한 것 때문에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욕을 하는 건 굉장히 쉽죠. 잘못됐다, 욕하고 저놈 새끼들 처벌해야 된다, 환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쉽은데, 우리 내부의 문제를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 농민계급 내에 농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 철학적인 말씀을 주신 것 아닙니까?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봐지는데, 지금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농지법을 전면 개정을 했을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농지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농지 가격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동의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저는 이것이 정상화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농지의 문제를 바라봤을 때. 근데 농지 가격이 떨어져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농민이 속으로는 몇 명이나 있을까? 겉으로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운동하기 때문에 나는 동의한다. 근데 막상 1,000만 원짜리 땅이 500만 원으로 떨어졌다. 이랬을 때 우리 내부의 벽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 하나가 있고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두 번째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옳다, 맞다, 원칙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내가 농사를 못 짓는 경우가 도래했을 때, 병들었거나 죽었을 때 내가 가진 이 땅을 누구인데 줄 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대부분의 우리 농민들은 내 자식인데 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 230만 농민 혹은 100만 이상 되는 가구에게 물어보니 경영이양 능력이 있는 사람, 내 자식이 되었건 내 조카가 되었건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대를 이어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5%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5%는 내 자식에게 준다는 것은 농민이 아닌 사람에게 땅을 줘야 되는데, 그럼 이것이 경자유전의 원칙이 맞습니까? 이 두 가지의 벽이 저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내부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 벽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 농민 내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큰 토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지법 개정 엉망으로 됐다는 거고요. 96년도에 농지법 만들어져 가지고 핵심적으로 2004년도에 이 법이 만들어지면서 농지법이 전면 개정됐습니다. 말 그대로 아무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만들어낸 법이 이 법입니다. 이 당시 법입니다. 이 노무현 정부 시절입니다. 부재지주 문제는 다 아실 거고요. 농지를 취득하기 사전 단계에서는 반드시 이 두 가지 서류를 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서류를 내지 않으면 농지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서류는 아무나 쓸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째 바꿀 경우 한번 봅시다. 농지 제도를 갖다가 바꾸기 위해서는 저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라고 보는데요. 대한민국 역사 이래로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전수조사는 언제 했냐? 1910년부터 1918년도까지 일제가 조선을 식민지화할 당시에 세금도 걷어야 되고 땅 면적이 얼마나 돼야 되는지 알아야 되고 지주가 누군지도 알아야 되니까 그 당시에 8년 동안 전국에 있는 토지를 다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110년이 지난 동안에 한 번도 전수조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지의 꼬라지가 나중에 이문호 박사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지목이 변경된 경우, 등기 대장과 실제 소유주가 맞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면적이 맞지 않는 경우 거다합니다, 이게.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는 이루어져야 된다. 몇 가지 제가 사례를 들어놨는데요. 그 자료에 보면 다 나옵니다. 이 자료들이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유의미한 그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문호 박사가 작년에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발표할 거라고 봐지고요. 그래서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전문 용어로 들어갑니다. 제가 풀어서 잘 설명을 해놨으니까 나중에 보시면 되는데, 농지법은 6조 1항에 보시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해놓고는 2항에는 그렇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조항이 16개인데 그 16개 중에 이 3개가 핵심입니다. 3, 4, 5항, 5호. 이게 핵심인데, 이게 사실 말하는 부재지주, 내지는 아무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주말 체험 농장은 반드시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시행령에 들어가면은 300평 이하는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말 체험 영농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은 300평 이하는, 1000제곱미터 이하는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이 투기의 온상인 대목입니다. 핵심적으로 투기의 온상입니다. 3000평의 땅을 사가지고 10명이 쪼개게 하면 어찌 됩니까? 이게 기획부동산이 하는 짓거리거든요.
3,000평의 땅을 10명이 사는 거죠. 그럼 300평씩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합법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말 체험 농장을 300평을 가지고 주말 체험 농장이 가능합니까? 우리 농민의 입장에서는 300평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농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농기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이 300평의 농사를 짓는다? 그것도 주말에 가가지고 사실상 진주 농업인센터 앞에 가보면은 진주 텃밭 있죠? 그 분양하는 면적 한번 보십시오. 5평에서 10평입니다. 그것도 농사 먼지가 이거 낑낑대요. 장마철에 가면. 그런데 지금 농민부는 이 주말 체험 농장을 어찌 하려고 하느냐면은 이번에 개정안을 보면은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만 이것을 소유할 수 없게 만들겠다. 자, 그러면은 농업진흥지역 내와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비교했을 때 이 주말 체험 농장이 어느 데를 많이 살 것 같습니까? 진흥지역 내의 주말 체험 농장으로 사는 비율은 10%입니다. 진흥지역 외의 주말 체험 농장으로 사는 비율은 90%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농민들 지금 진흥지역 풀어달라고 요구하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땅값 올리다는 거잖아요. 땅값이 오를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게 진흥지역 외인데 진흥지역 외는 놔놨고 진흥지역 내의 주말 체험 농장 취득은 금지하겠다. 이게 지금 농림부가 내놓은 안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반드시 이 주말 체험 농장은 삭제를 해버려야 합니다. 상속농지, 그 다음에 인용농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인데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부재지주 비율이 가장 높은 데이터를 차지하는 게 이 상속농지입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내가 죽으면 내 자식인데 다 땅을 물려주는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도시에 있거나 농사를 안 짓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국가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냐? 아무런 데이터가 없습니다. 왜? 내가 합법적으로 상속을 받았는데 신고를 왜 해? 이런 거죠.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아까 전수조사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데이터 통계를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부재지주가 50%다. 어떤 사람은 임차농이 60%다. 어떤 사람은 45%다. 이 데이터가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왜 그러냐? 한 번도 제대로 된 조사를 안 해서 그래요. 인농 마찬가지입니다. 인농한 사람들은 자경 8년 했다가 농사를 안 짓거나 떠났을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농사 8년 짓다가 어디 취직을 했어. 그럼 면사무소 가가지고 나 인농합니다 하고 신고합니까? 그런 조항이 어디 있어요? 이 세 조항은 말 그대로 근본에서 건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어째 바꿀 거냐는 핵심은 저는 제대로 된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농지관리청을 주장을 하는데요. 새로운 기구는 만들지만 새로운 사람을 갖다가 도입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농민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농업은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는데 농업 관련 공무원들, 농업 관련 연구기관은 갈수록 늘어나죠. 농업은 더 비대해지고 있고 왜 이래 됐습니까? 정말 연구할 게 많아서 공부할 게 많아서 농민을 위해서 정말 할 일이 많아서 이게 비대해지고 있습니까? 이거 근본적으로 손대야 됩니다. 저는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은 어디서 합니까?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하죠. 농지본부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면사무소 행정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직불제부터 시작을 해서 직불제는 아니고 농지에 대한 조사 이런 것들은 농촌진흥청에서 하죠. 농지은행 제도 있죠. 대부분이 이 시스템들이 하나로 통합되어야 되는 기로에 지금 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불금을 기본 내지는 면적 대비로 받기 때문에 농사 짓는 면적 대비해서 우리가 직불금을 받기 때문에 이것들 하나의 부서로 통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국가에서 농지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도 통합이 돼야 되고요. 그 아래에 농지관리위원회를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농지관리위원회의 핵심은 뭐냐면 농지 전용을 맡겠다는 겁니다. 지금 농지 전용과 관련된 것은 농림부 장관이 허가를 더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농림부 장관이 사인하면은
우리 농경신문에 한 번씩 나오는 진천에서 관질이 거기에 지금 대규모 산업단지를 짓겠다고 지금 하잖아요. 거기 싸우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이 농지를 전용을 누가 시켜주냐면 농림부 장관이 시켜주는데 내부적인 토론을 거쳐서 거진다 정된다고 봐야 됩니다. 농림부 장관이 뭐 이렇게 로비하고 이렇게 하면 허가해준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1년에 농지가 없어지는 게 1만 5천 헥타르 정도 되거든요. 1만 5천 헥타르를 갖다가 전용을 시키는데 이것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이나 심의 없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농림부가 지금 2022년까지 식량 자급률 55.8%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려면은 농지가 얼마나 필요하냐? 162만 헥타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2019년 현재 한국의 농사 짓는 면적이 얼마냐? 통계청 조사하면 158만 헥타르입니다. 2022년까지 55.8%의 식량 자급률을 달성하기 위한 농지가 162만 헥타르인데 이미 그거보다 작은데 그걸 어떻게 달성하냐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 개 농지까지 보탬 190만 헥타르 전체를 다 활용할 수 있냐 지금.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죠. 정부가 스스로가 데이터가 맞지 않아요 지금. 농지 전용 문제는 심각하게 제고돼야 됩니다. 그래서 농지 전용과 관련된 부분은 농지관리위원회를 두어서 정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읍면별로 아까 농지청 제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농지청과 관련된 것을 농지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이 사람들이 심의 감독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농지위원회는 2003년까지 있었던 농지관리위원 동네 가면 구장들이 대충 했다 아닙니까? 법정리에 3명, 4명 있었다 아닙니까? 기억나시지? 그분들이 2명이 사인하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형식적이었고 전문성도 없고 안면에 바치가 다 사인해줬기 때문에 없애버렸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읍면별로 하되 가까이 있는 작은 읍면들은 2개, 3개를 보태서 전문성과 그 다음에 객관성을 담보한 사람들을 한 10여 명 정도로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읍면과 여기 읍면이 어불러서 농지위원을 뒀다라면은 이면도 가야 되죠. 이면에 가서 심사할 때 앞면이 안 받치면은 실현 지연이 안 얽히면 제대로 돼서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농지증을 내면은 면장이 사인하면은 4일 만에 결제해 줘야 돼요. 4일 만에 사인 안 하면은 면장이 잘못되는 거거든요. 근데 농지위원회를 두면 제대로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4일로는 안 된다. 저는 한 15일 정도로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농지 특사경 제도를 도입을 하자고 주장을 하는데, 이건 농림부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특사경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자료에 보시면은 뭐 특허청, 산림청, 온 데 다 있어요. 그 다음에 특사경 제도 운영법을 보시면은 농업과 관련된 것도 있어요. 농산물 품질 관리와 관련된 특사경, 그 다음에 친환경 농산물과 관련된 특사경, 이런 것들이 가나다라 바까지 있는데 사항을 넣어서 농지 제도와 농지 보존과 운영에 관련한 걸 내용을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특사경은 누가 할 거냐? 여기 계신 분들이 하면 됩니다. 지역별로. 여기 계신 분들이 특별사법경찰이 되어가지고 농지를 감시하러 다니는 거죠. 그러면은 농지법 위반을 적발을 하면은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건당 뭐 50만 원씩 한다든지. 지금도 농지를 불법한 것을 신고를 하면은 포상금을 줍니다. 근데 얼마나 주냐면은 건당 50만 원씩 2회 이상은 안 돼요. 이것도 금액도 늘리고 횟수도 늘려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하나의 기구 안에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지만이 저는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가 공익 직불이 1년에 2조 4천억 정도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에 농특위에서 용역한 결과에 의하면은 5조까지 늘리고 계속 늘리자는 거지 않습니까? 농업 예산이 허투루 쓰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럼 5조까지 늘리면 지금 배로 늘어난다는 것인데, 이것과 관련돼서 직불금을 부당 수령하는 문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도 농지관리청에서 정리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특사경이 직불금 부당 수령 문제도 저는 관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지 정보 관련 통합관리 시스템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금 농지와 관련된 여러 서류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것들이 관리 수채도 다르고 내용도 다 다릅니다. 농림부는 지금 이 농지원부를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을 해서 사람 중심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필지가 있는 그 지역에서 제대로 관리하겠다는 게 농림부 아닙니다, 지금.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는 제대로 된 정보의 입력이 가능할까? 더 중요한 것은 그 정보를 실제로 이용하고자 하는 농민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인가?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정보가 제일 정확하죠. 왜냐하면은 직불금 받아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농지원부는 농민 될 때 한 번 쓰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 조합원 될 때 농협에 한번 갖다 내고 난 뒤에 그 뒤에 농지원부 손댄 분 있습니까? 몇 분 있을 겁니다. 농지원부는 말 그대로 300평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해서 난 농민이요 하는 자격을 받는 거거든요. 그때 필요한 것이지 경영체 등록이나 직불금 받는 데는 하등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정확한데 물론 여기에는 부당 임차가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들을 하나의 데이터 안에 집어넣어서 농민이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예를 들면 무슨 리에 A 필지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내가 살려고 한다 혹은 이용하려고 한다 임차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평수가 어떤지 지주는 누군지 지목은 뭔지 이런 것들을 내가 데이터로 탁 치면 볼 수 있게 물론 그 사람이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면 안 되겠지만 지금 그런 시스템이 우리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정보 통합 시스템을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시간이 되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농민헌법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농지청 관련돼서 아까 서류만 보여드렸는데 잠깐만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 농지청과 동시에 영농계획서를 내야 됩니다. 이번에 LH 직원들이 농지청도 내고 영농계획서도 내가지고 LH 직원님과 동시에 내가 뭐가 되겠습니까? 농민이 되어 있죠. 예? 그리고 농업경영체에도 그 사람들이 등록해놨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저는 거기에 써난 글을 보면은 이 증명제도라는 것이 일종의 국가가 증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허가 성격이 있다고 봐서 명칭 자체도 농지취득 허가제도로 저는 바꿔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계실 건데요. 어쨌든 명칭은 그렇게 바꾸되, 예. 2년 이상 영농활동 경력자로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2년 이상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 그 자료에 써놨습니다. 2년 이상 농사를 지었으면은 비료도 샀을 것이고 농약도 샀을 것이고 기계 임대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증명하면 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웃이 농민인데 가가지고 저 사람 농사 짓습니까? 물어보면 확실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2년 이상 영농활동 경력자로 제한해야 된다. 더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이 농업회사법인입니다. 그 자료에 보면은 만 몇천 개가 있는데 전국에요. 이놈의 새끼들이 농업회사법인 만들어가지고 뭐 하냐면은 뭐 다수는 성실하게 유통도 하고 수출도 하고 가공도 하지만 아무런 농업과 관련된 실적 없이 땅만 26번 사고 팔았다. 축구장 몇 개의 땅을 사가지고 팔았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놈의 새끼들 투기하는 거예요, 투기. 그런데 정부가 농업회사 법인이 사고 파는 땅 데이터를 가지고 있냐? 전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농업경영체법에서 이명박 때 대폭 수위를 낮춰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강화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말했던 주말체험농장, 농유전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상속인농농지와 관련돼서는 지금 3,000평은 무조건 내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3,000평 이상 되는 건 어떡하냐?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맡기거나 무상임차하면은 내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 바꿔야 됩니다. 상한 3,000평도 1,000평으로 낮춰야 되고요. 농지은행에 위탁하거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평생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5년 내까지만 소유하고 그 전에 팔아라. 대신에 네가 거기에 팔면은 양도소득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지 이용 실태 아까 했고요. 그 다음에 사후조치인데요. 지금 사후조치와 관련된 핵심은 있습니다. A씨가 땅을 샀는데 농사를 안 지어. 면사무소 산업계 직원이 가가지고 아재 왜 농사를 안 짓습니까? 그러면은 빨리 처분을 하이소. 이게 처분 통보입니다. 근데 1년 뒤에 가나도 안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처분 명령을 또 내립니다. 처분 명령을 6개월 내에 내릴 수 있는데요. 그것도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처분 명령을 누가 내리냐? 시장 군수가 내리거든요. 그럼 내가 반대를 해요. 나 씨를 뿌렸는데 장마같이 해가지고 씨가 안 났을 뿐이야. 그럼 청문 절차를 거치죠.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이 확인됐을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는데요. 이 절차가 너무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만들자 그냥. 농지 1년 반 묵혀놓은 사람 농민 아니다. 6개월 내에 정리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 처분 명령과 관련돼서는 단기간 내에 해가지고 농사를 안 짓는다고 청문 절차를 거쳐서 확인되면 그 이행강제금을 강력하게 매겨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아무나 농지를 안 갔죠. 그 다음에 양도세 문제. 이게 지금 직불금 부당수령의 핵심이죠, 이게. 이 가불관계가 여기서 맺어지는 것 아닙니까? 8년만 내가 작용하면 양도세가 2억까지는 면제가 되니까 내가 1,000원짜리 100만 원 주고 땅을 사고 샀으면은 내가 8년 작용을 나온 뒤에 500만 원 장이 됐으면은 400만 원의 양도 차익이 생긴 거 아닙니까? 이것과 관련돼서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건데 이 세가 비싼 거는 48% 이렇게 엄청 비쌉니다. 근데 이걸 면제해 주는 거잖아요. 엄청난 그 소득세 혜택이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8년 할 게 아니라 한 12년으로 늘리든가 아니면은 농사 안 짓더라도 20년간 소유하게 강제적으로 만들어버리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 문제는 해결된다. 그 다음에 적정농지 총량제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